그럼 지금부터 교육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힘든 상황, 어려운 일정 속에서도 열정을 가지고 대리점 교육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는 메덱스 힐링 총괄 본부장 이주덕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교육은 신제품 사업 설명과 함께 메덱스 힐링이 앞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방향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이 행사를 준비하였습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시길 바라며 아낌없는 격려와 아낌없는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5 메덱스 힐링 대리점 교육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식순에 따라 메덱스 힐링 김경동 대표님의 환영사와 사업 소개가 있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이렇게 시간을 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그동안에 이제 저희 메덱스 힐링이 일라이트라는 강물질을 가지고 체험 높이는 일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그게 주 메인이고요. 제가 하면서 어떻게 하면 망하지 않을까, 우리 점주님들도 정말로 같이 할 수 있는 이게 뭘까 하고 이렇게 생각하다가 제가 처음 사업 시작할 때요, 25년 전에 그런 목표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했어요.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은 판교에서 아까도 우리 한신과학이 오셨던 옛날 사업할 때 우리 같이 하셨던 분이세요. 사업에 이런 우리가 이제 이 장비와 소모품이라는 이런 걸 구분해서 볼 때에 고정장비, 고정자산 얘의 비율이 약 30%, 그다음에 소모품 비율이 한 70% 될 때 이 회사는 망하지 않습니다. 그 회사를 제가 판교에는 만들어 갔어요. 그래서 판교의 메덱스는 그런 회사를 만들어 가지고 지금도 아주 잘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메덱스 힐링도 제가 2012년도부터 했는데 한 13년 찾았는데 이제 드디어 찾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드디어 찾아가 한 1년 정도 가까이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 앞에 있는 제품에 대해서. 이 제품을 설명하기 전에 우리 일라이트에 대해서 잠시만 제가 소개를 다시 좀 할게요. 쭉 뒤로 쭉. 이 특징 같은 것은 우리가 그동안에 많이 아시니까 이걸 다 지금 여기 보시면은 제가 많은 일을 해놨습니다. 일라이트를 가지고 엑사화를 해서 우리가 이제 다음 우리가 마시는 이런 것까지도 만드는데 요 과정들을 다 보여드릴 거예요. 뭐 비밀 공간이지만은 우리 같이 하시는 여러분들께 다 보여드리고 이제 많이 않겠구나 이 회사는 하는 확신을 가지고 좀 가셨으면 좋겠어요. 요거는 액상화 관련된 기술이고요. 설계다 보여드릴 거예요. 여기는요, 지금 우리가 여러분들이 일라이트에 대해서 처음에 이렇게 접하실 때 일라이트가 뭔데, 일라이트는 뭐고 요 정도였는데 이제 많이 알게 됐어요. 이게 이유인저 우리 영동군에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동군에서 여기 아마 우리가 제가 프린트해가 드렸는데 식품 공정의 식품 원료로 등재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식품으로 하는 것도 하지만은 일라이트가 진짜 일라이트가 어디 있어? 진짜 일라이트를 국제 점토 학회에다가 등재하기 위해서 영동군에서 여기 보시는 자료가 있어요. 돈을 들여서 한국 강물학회하고 지금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게 이번 달에 지난달에 우리 이제 논문을 발표하고 그 논문에 따라서 광물학회 등재를 합니다. 등재를 하게 되면은 여기 보시면 잘 안 보이는데요. 일라이트가 50g에 그 다음에 150g에 150불씩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일라이트가
중요한 강인데 지금은 헛 취급밖에 못 받아. 헛. 그러나 향후에 메덱스가 등재가 메덱스와 우리 영동군에서 노력해서 메덱스와 용문 두 개의 해석을 등재하고 있거든요. 등재가 되는 순간에 정말로 50g, 150g이 150불짜리가 되는 거예요. 정말 귀한 가치가 높아지는 그런 일라이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면은 뭐 저는 행운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우리 수목대 일라이트 제품을 취급하고 만나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저는 그렇게 이야기해요. 어디 가서나 이야기합니다. 그분들은 복이기 때문에 우리 제품을 만난다. 하늘광산 메덱스 두 가지 광산을 가지고 영동에서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 영동군에서. 그다음 여기 보시면은 여기 제가 프린트 해드렸어요. 여기 보시면 아까 제가 좀 설명드렸던 우리가 식품들이 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고 그 다음에 크레 학계 등록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하는 내용을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대단히 중요한데요. 이건 아마 복사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우리 광맥에 우리 광산에 영동 광산에 그래서 이렇게 채취했을 때 우리 광산은 여기 보시면은 92%가 일라이트다. 와, 잘해요. 예. 와. 박수 치게 박수. 근데 용궁 일라이트는 밑에 용궁이에요. 51%가 일라이트가 우리 광산이 훨씬 좋다. 우리 저기 영동에서 오신 사장님 계시는데 예. 맞죠? 들으셨죠? 예. 저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같이 영동 일라이트 협의회 한다든지 도지사님 모시고 일라이트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같이 우리 참석하고 하셨던 분이에요. 자, 오늘은 앞으로 정말로 제가 열심히 하고 여기에 목숨 바쳐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인데 강력하게 이야기했던 이유가 참석해서 교육받지 않으면 앞으로 판매하지 말게라. 교육은 필요할 때마다 하겠다. 5분이 모이시더라도 하겠다 하는 생각이에요. 아셔야만이 우리 제품을 소개할 수 있다. 이 새로운 제품 만드는 거. 그런 측면에서 제가 했고요. 오늘 3분이 강의하실 거예요. 우리 이상철 원장님하고 이 제품 개발하십니다. 27년 동안 말기암 한우만 해오신 분이에요. 말기암 한우만 이렇게 치료하시고 식품으로만 이렇게 하신 분이니까 우리 이상철 회장님이 먼저 하실 거고요. 그래서 음식물로 이제 어떻게 하면 고통을 어차피 돌아가시더라도 고통 없이 할 수 있을까 하고 제가 그거를 조금 한 27년을 하다 보니까 좀 노하우가 좀 생기더라고요. 여기 한의사 분 계신가 모르겠는데 이제 한약을 부정하는 거는 아니지만요. 한약은 거의 99%, 99.8% 정도 될 겁니다. 그것이 거의 뿌리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런데 한약은 뿌리 구성이 돼 있는데 그 한약이 나쁜 것이 아니고 한약을 농사를 져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많은 소출이 이익을 많이 남기기 위해서 뿌리가 빨리 커야 되니까 뿌리가 빨리 크려고 하다 보니까 뿌리가 빨리 크기 위해서는 필요한 것이 질소하고요, 요소예요. 네. 그런데 이 비료 중에 질소는 혈액 내에 들어가가지고서 혈액 내 산소를 파생시키는 작용을 하고요. 요소는 오줌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에 좀 치명적으로 되죠. 그래서 한약은 예전에는 저희 조상님들이 한약을 드셨던 이유는 뿌리에 영양소가 많아요. 예전에는 우리가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무엇을 먹지 못하니까 영양 식도가 많았어요.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뿌리 속에 있는 영양을 보충을 받아가면서 치료를 했던 것이거든요.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그 부위의 특성을 가지고 그랬는데
요즘에 영양 과다증 시대가 왔어요. 그래서 이 영양 과다증 시대가 뿌리로 이제 치료를 하면은 그 영양에 또 영양이 과해지면서 거기에 비료 성분이 요소와 질소들이 체내에 흡수가 되게 돼요. 이제 한약을 끓이게 되면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 자체를 그러다 보니까 간에 이제 치명적으로 나빠지고 자꾸 뭐 병원에서 간 선생님들이 뭐 드셨냐 뭐 한약 먹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그게 몸이 나빠지는데 제가 그러다 보니까 아 이렇게 환자분들이 아프신데 이렇게 케어를 하는 것보다는 음식물로 오히려 케어하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때부터 이제 음식물로 환자분들 이제 병원에서 포기하는 환자분들이 거의 제가 뭐한 20 올해가 27년째인데요. 한 27년 동안 병원에 포기한 환자분들만 케어를 하다 보니까 제가 이제 일산 여성암센터 차동원 여성암센터에서 이제 항암 치료하고 난 다음에 그다음 이제 음식물로 어떻게 이제 본인들이 케어를 해야 될 건지 그거를 서포트해줬기 때문에 한 27년 하다 보니까 이 제일 중요한 건 항암 치료를 받게 되면요. 첫 번째 혈액이 깨져요. 두 번째 혈관이 마르니까 저림감이 나타나고 말초순환이 또 안 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분들을 어떻게 케어를 할 것인가. 그런데 그러니까 피가 혈액이 깨지다 보니까 혈액이 모질하게 되는 거겠죠. 혈액이 모질하는 분들을 위해서 병원에서 줄 수 있는 게 철분제제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근데 철분제제만 복용하면은 꼭 병기가 생겨요. 왜냐하면 철분제제는 장내에 들어가면 무게가 있기 때문에 장을 약간 내려앉게 만들어요. 그래서 장이 연동운동을 못하게 만들고 이 때문에 변비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것을 해결할까? 혼자 고민을 하면서 이제 환자분들한테 그걸 어드바이스를 했죠. 근데 그런 환자분들을 그래서 제가 이제 그거를 해소하는 방안으로서 이제 어차피 철분은 식물에도 있습니다. 철분이 있는 것은 뭐 비트에도 있고 연근에도 있고 시금치에도 있어요. 그죠? 근데 이 비트라든지 연근, 시금치를 드신다고 해서 철분을 흡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 철분 자체가 어떻게 돼요? 우리가 이제 그런 음식물을 섭취하기 전에 철분이 완벽하게 분해돼 가지고 체내에 들어가서 흡수가 돼야지 내 것으로 만들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철분은 무엇을 만나면 분해가 되냐면요. 유기산을 만나면 산화가 되면서 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철분이 분해되기 위해서는 그 유기산이 들어있는 사과즙을 가지고 아까 얘기한 연근이라든지 시금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무치라든지 그래 같이 중탕을 한 거죠. 사과 썰은 것과 그 다음에 연근이라든지 뭐 시금치라든지 비트 지금 이거는 그거 아닙니다. 이거는 좀 다른 거고 지금 이걸 말씀드리기 전에 제가 얘기 드리는 건데 그런 것을 가지고 중탕을 해서 한 8시간을 중탕을 해보니 거기서 즙이 나오면서 8시간 동안 화학 반응을 일으키더라고요. 그래서 체내에 흡수되면서 철분 보충제가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댁에 가셔서 집에서 뭐 시금치 부칠 때도 사과 그 식초 넣어서 드시든지 아니면 사과즙을 버무리다든지 해가지고 그거를 식물이 흡수해서 분해돼가지고 흡수할 수 있게 철분을 흡수할 수 있게 만드는 거 생리통이라든지 우리가 생리 때 너무 작은 근종으로 인해서 생리혈이 너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 그렇게 드시게 되면 확실히 생리혈이 좀 줄어들어요. 그리고 연근 자체가 지혈제거든요. 그렇듯이 이제 그렇게 음식물을 하나하나 이렇게 서로 잘 조합하게 만들어서 음식물을 중탕을 해가지고 중탕이라는 것은요 물을 붓지 않고 생 재료들을 그대로 한 8시간 중탕을 하게 됨으로 인해서 그 자체가 화학 반응이 일어납니다. 한 6시간대에서부터 음식물에 나온 수액이죠. 수액 자체가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그 화학 반응을 일으키면서 거기서 그 식물이 갖고 있는 고유의 특성인 어떤 성분이 서로
이것저것 서로 잘 조화를 이루어서 독성은 어느 정도 이제 기화돼서 질소라든지 이런 게 기화돼서 날아가기 때문에 기화돼서 날아가면서 그 액이 이제 수액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그 치료법을 만들었어요. 그게 이제 수액요법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식물을 물에 넣고 끓이지 않고 식물 자체 가지고 있는 뭐 오이라든지 뭐 콩나물이라든지 호박이라든지 뭐 양배추 이런 것들에 대한 식물 수액이 한 가지 모여가지고 그 식물 수액이 서로 화학 반응을 일으켜서 그것을 체내에 섭취함으로 인해서 그게 식물 수액이다 보니까 보르세 수액하고 같아요. 보르세 수액처럼 굉장히 빨리 흡수가 됩니다. 식물 수액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앉아서 이런 물을 5잔 못 먹어요. 근데 보르세 수액은 20잔 들어가거든요. 왜냐하면 식물의 수액의 그 세포가 가지고 있는 어떠한 이 물의 분자 구조를 바꾸는 거예요. 식물이 흡수해서 자기 성분과 함께. 그래서 그거를 흡수하게 만들어서 이게 그동안 그렇게 암 환자들을 좀 말기암 환자들이죠. 거의 제가 그동안 본 환자들이 거의 말기암입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대부분 포기했죠. 이제 돈은 다 맞았습니다. 병원에서. 그다음 뭐 항암 치료가 하면서 뭐 집을 한 집씩 팔고 그 돈은 다 병원 가져가고 이제 더 이상 돈 나올 게 없으니까 이제 그만 집에 가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목숨은 살아있으니까 살고는 싶고 그래서 제가 이것을 직접 레시피를 적어드렸어요. 아까 얘기한 대로 뭐 이제 뭐 조혈하기 위해서는 뭐 시금치, 연근, 뭐 사과, 비트 거기다가 근육 강화하기 위해서 뭐 콩나물이라든지 순수 식물을 가지고 그 질소라든지 요소가 없는 되도록이면 없는 식물을 가지고 수액을 만들어서 수액요법을 처방을 해서 개개인의 사실 한 사람 한 사람 처방을 써드렸어요. 그게 뭐 한 2만 명 정도는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분들이 부작용 없이 특히 좋은 점이 부작용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평상시 저희가 먹었던 음식이었기 때문에 그 음식을 그 수액요법을 써서 이렇게 사용을 하니까 부작용도 없고 그리고 뭐니 이제 근육 조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통증이 확실히 빨리 줄어들어서 이 방법을 쓰면 괜찮겠다 해서 제가 이거를 책을 써서 이제 지금 교보문고에 가지고 있습니다. 영풍문고에도 자연섭리건강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지금 팔고 있으니까 그거 사서 보시면 뭐 자연섭리건강법이라는 책을 인터넷에서도 사셔도 됩니다. 네. 그 책이 있으니까 그 책을 사서 보시면 뭐 이것저것 다 뭐하면 뭐를 해서 무슨 효과 나오고 그러는 것을 다 얘기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사실은 이제 그것을 지금까지 한 얘기는 사실 오늘 저 HBS라는 솔루션이라는 것을 만든 이유는 사실은 제가 이제 지금 현재 서울대병원에 계신 제가 이제 2달 된 아기가 신장이 망가져가지고 선천적으로 신장이 망가져서 그 치료를 이제 병원에서는 이제 한 15세 되면 사망한다고 그런 희귀 질병이 있는데 사망한다고 그래서 어머니가 학교 선생님이시대 굉장히 고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은 이게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중탕에서 이렇게 순수 수액을 뽑아서 애기들한테 먹일 수 없으니 이거를 다시 발효를 시켜서 증류를 해보자. 그러면 아주 맑은 물 같이 변하니 이거를 수저로 떠먹여보는 것이 어떠냐 해서 그래서 시작해가지고 만든 그게 한 18년 전에 시작을 했는데 아직도 아기가 대학교 잘 다니고 있어요. 예. 박수받을 영광은 아니고요.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만들었냐라는 거죠. 그럼 신장이라는 것은
왜 심장이 하는 역할이 뭐냐? 간에 하는 역할이 뭐고, 폐가 하는 역할이 뭐고, 각각의 자기 기능의 역할이 있는데 심장이 하는 역할은요 아주 간단해요. 체내에서 우리 몸의 혈액 속에 있는 영양소를 다 쓰고 혈액이 우리 이제 말초 순환을 하면서 말초까지 순환하면서 세포 조직에 있는 불순물들 다 끌고 어디로 가요? 다시 심장으로 다시 내려가야 됩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혈장을 걸러야 되지 않습니까? 그 걸르는 게 사실은 사구체라 그래서 우리 이게 모래 채치는 채망이라는 그 사구체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채망으로 걸러서 쓸만한 걸 또 쓰고 나머지는 소변을 방광으로 해서 소변으로 보내줘야 되는데 이 사구체가 걸리는 거예요. 찌꺼기 걸리면 이 채망이 막히는 거죠. 이제 그럼 이 체망에 막히는 게 우리 수채구멍에 체망이 막히면 이렇게 능적능적하게 이렇게 늘어붙지 않습니까? 약간 말이 좀 이상하더라도 그냥 편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걸리는 것을 걸리는 걸 어떻게 닦고 손으로 닦으려도 이렇게 미끌미끌하고 점액질이 이걸 어떻게 하면 분해할 것이냐, 어떻게 하면 녹일 것이냐, 이거를 사구체가 씻어주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비누가 필요하지 않을까? 비누는 간단히 얘기하면 거품입니다. 어떤 거품이 어떻게 돼요? 우리가 비누 손을 닦아서 다 씻었어요. 씻었는데 여기 기름때도 끼고 다 있어요. 근데 물로 싹 씻으면 거품이 많이 나다 보니까 그 거품 한 개 한 개가 때를 붙들고 나가는 거거든요. 똑같이 사구체도 똑같아야 됩니다. 사구체 안에 씻어내기 위해서는 그런데 사구체만 씻으면 되냐? 아니요. 이렇게 우리가 손을 씻었는데 그다음 로션을 바르지 않습니까? 같은 현상입니다. 우리 몸도 똑같아요. 자연 현상이거든요. 이 사구체를 무엇으로 벗겨내서 씻을 것인가? 그게 뭐요? 거품은 이퀄 사포닌이에요. 사포닌이 거품이 제일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포닌으로 닦아내야 되는데 그런데 이게 사포닌 중에 열이 있는 사포닌이 있고 열이 없는 사포닌이 있어요. 인삼, 홍삼 같은 건 열이 있습니다. 그런데 심장은 열이 있으면은 뜨거운 열에 의해서 자기 활성화가 되지 못해요. 왜냐면 열이 나면 여름이 됐으니 자고 싶죠. 늘어져가지고 나 일 안 할래 그러는 거예요. 똑같아요. 췌장도 똑같습니다. 췌장도 여름을 만나면 그래서 동남아에 사시는 그분들 맨날 그 태양 열을 많이 받은 과일이 많이 먹다 보니까 당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그걸 과일들이 그쪽 과일들이 당도가 높다 보니까 그 당도가 높이니까 어떻게 당도는 점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리고 당이 생기면 뭐가 올라가냐면 당은 이퀄 칼로리예요. 열량이거든요. 그러니까 췌장이 뜨거워져서 일을 안 해서 당뇨병이 생긴다는 얘기거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 옛날에 우리 어른들 말씀에 소갈병이라고 해요. 쌀밥을 많이 먹으면 당뇨병이 걸린다고 하는 얘기가요. 쌀은 봄에 심어서 가을에 수확합니다. 태양의 기운을 많이 받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쌀은 칼로리가 높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은 왜 보리밥을 먹었어? 보리는 가을에 심지 않습니까? 그래서 봄에 수확해요. 냉한 기운을 많이 받고 자라요. 그렇기 때문에 쌀밥하고 보리밥을 밥을 해놓으면 쌀밥은 쉬면은 못 먹어요. 보리밥은 빨아서 먹어요. 안 상하니까. 속이 냉하니까 안 상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똑같이 췌장에 열이 식게 되면 췌장은 일을 하기 시작해요. 그렇기 때문에 당뇨병 환자들 대부분 췌장에 이제 말이 엉뚱하게 흘러갔는데 사실은 이제 저기 HDS 얘기하다가 갑자기 뭐 그렇듯이 저것도 사체가 너무 뜨거우면 늘어져서 일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구체 안에 어떻게 체막에
아주 삼투압 조절까지 하는 상황입니다. 그 다음에 이걸 어떻게 씻을까? 그러니까 이게 뭐 이 속에 이 약물 중에서도 그 안에 상처를 깨끗이 청소했다 손처럼. 근데 거기에 또 때가 끼면 안 되잖아요. 때 아끼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 때를 아끼게 하기 위해서 호박씨는 이뇨제입니다. 호박씨 껍질에 보면 아주 매끄러운 점액질이 있어요. 요게 사구체를 막히지 않게 하는 약이거든요. 되게 쉬워요. 그렇듯이 이러한 재료들을 중탕을 처음에 합니다. 처음에 중탕을 해서 이거를 다시 사구치 신장에 쓰려다 보니까 너무 깨끗한 걸 써서 씻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증류를 하게 돼서 만든 게 사실은 저 HDS입니다. 근데 저 HDS는 이제 뭐 각각의 안에 그 성분들을 다 설명해 드릴 수도 있는데 오늘은 뭐 1시간밖에 안 주셔서 다 설명 못 드리고 그리고 제가 이제 이것을 그런 사고체를 청소하면서 그 다음 수뇨관 이게 방광 벽두 점막 점액질이 이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방광 똑같이 이제 신장에서 이제 다 걸러서 내려오면 방광에 또 결석이 생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결석이 생기면은 근데 이 결석이 그냥 푸르게 생기질 않아요. 맨 처음에 요산이라는 게 이렇게 하나가 딱 딸라 이렇게 결합을 하잖아요. 그 옆에 또 늘어붙고 그래서 이게 별 모양처럼 막 이렇게 삐죽삐죽해요. 그래서 방광 어떤 사람들 뭐 남성분도 그렇고 여성분도 그렇고 소변 때 시뻘겋게 피가 나왔어요. 아이고 깜짝 놀랐는데 사실은 놀랄 것은 아니고요. 방광 내에 이때 스크래치 결석을 해서 스크래치 나가지고 거기에 뜯어져가 혈액이 나오는 것뿐이거든요. 근데 그게 시커멓게 나와서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왜냐하면 더 깊은 곳에서 혈액이 깊은 곳에서 나오면은 그 색이 이제 변하게 돼 있어요. 근데 아주 가까운 곳, 수뇨관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나오면 빨간색 그냥 혈액 그대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나쁜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듯이 이 HDS 안에는 그 방광이라든지 사구체라든지 그 수뇨관 같은 곳에 이게 코팅해 주는 게 좀 들어 있어요. 그 코팅해 주는 게 도라지라든지 이제 도라지에 보면 이제 사포닌 이제 인삼 사포닌을 못 써요. 그렇기 때문에 도라지라든지 더덕 사포닌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라지하고 더덕은 열이 없기 때문에 이 스크래치란 데에다 열이 생기면 염증을 유발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열 나면 인삼 사포닌을 쓰면 염증을 유발해가지고서 그게 잘 낫지 않아요. 그러니까 염증을 없애는 열이 없으면서 염증을 없애주는 작용을 하는 그런 사포닌을 쓰는 거거든요. 그런 걸 이용해서 이걸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체내에 들어가서 증류할 재료기 때문에 이제 증류도 그냥 증류하는 게 아니라 증류 기법이 있습니다. 이건 또 증류하는 법이 다 달라요. 그래서 그 증류를 해서 체내를 씻어내는 작용을 하는 쪽으로 만드는 제품이라 아마 부작용은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맛은 저도 제가 먹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리고 이게 드셨을 때 입안이 이렇게 좀 깨끗하게 뭐를 청소하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예? 그게 뭐냐면 아까 얘기한 점막의 찌꺼기들이 이렇게 흡착해서 아마 들어가기 때문에 입안이 더 깔끔한 느낌이 나는 이유가 그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거 말고 사실은 지금 여기서 5가지가 종류가 나올 거예요 앞으로 다음에 대한 거. 네. 여기 이제 아야 솔루션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우리 몸이 아플 때 아야하는 이 사실은 염증 솔루션이에요. 염증은 우리 몸에서 염증은 어떤 원인에 의해서 생기냐면 혈액 내에 어떤 오염될 물질이라든지 독소로 인해서 그것이 체내에서
그 혈액이라든지 혈장 내에서 무엇이 서로 수압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알러지 반응입니다. 알러지 반응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열이 발생하는데 그 열이 발생했을 때 그때 당시에 거기에 어떤 상처를 입은 자리라든지 이런 곳에 염증이 유발돼요. 그래서 이거는 이 아야 솔루션은 어떻게 하면 염증을 분해해야 할 것인가, 체내에서 염증 인자를 어떻게 하면 소변적으로 분해해서 내버려야 될까, 그리고 이미 생긴 염증이 이미 어느 부분에 생겨 있습니다. 그러면 그 염증이 생긴 부분에 어떻게 열을 꺼내야 돼요. 우선 염증이 생긴다는 것은 열이 난 뒤에 거기가 이제 환원 질환이 생겨가지고 염증이 생기는데 열을 먼저 없애고, 두 번째 염증이 돼서 환원 질환으로 생긴 그 膿이라든지 이런 거를 녹여야 돼요. 그리고 거기에 膿이 다 생긴 부분에 새살이 돋아 나와야 되고, 이런 것을 가지고 이런 그 아야 솔루션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저 아야 솔루션은요, 체내에서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체내에 들어있는 혈액 내에서 알러지 반응이 일어나는 독소를 어떻게 하면 없앨 것이냐, 이미 염증이 생긴 걸 어떻게 하면 분해할 것이냐, 그리고 염증 생긴 부위에 분해하고 나서 녹인 부분에 어떻게 하면 새살이 빨리 돌아나올 것이냐, 그리고 이것을 전체를 다 그걸 없애기 위해서. 그래서 지금 이제 여기 바로 좀 전에 기침하신 아주머님이 계신데 마른 기침이잖아요. 이렇게 들어보면 마른 기침이에요. 이미 집이 너무 그래서 이런 사람이 이제 자꾸 말을 많이 하다 보니까 말 많이 하면 입이 건조되는 거랑 똑같아요. 자연 현상을 어떻게 이렇게 다시 원위치로 우리 몸을 자연 현상하고 부합되게 해서 그 불편함을 해소할 것인가, 그것을 계속해서 하다 보니까 이런 이 티는 참 효과적입니다. 근데 아직 안 나왔어요. 이런 티도 앞으로 계속 만들어낼 계획이 있어요. 근데 하여튼 열심히 할 테니까요. 잘 좀 도와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저기 시간 관계상 세 분만 좀 받을게요. 예. 저는 부산에서 온 김지우 원장인데요. 예. 제가 한번 마셔보니까 정말 기가 막히네요. 이게 우리 몸 깨끗하게 청소해 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충분히 듭니다. 예, 입안이. 네, 특히 깨끗해. 심장 쪽에 예. 아까 사고혈관에 대해서 예. 말씀하셨는데 굉장히 놀랐습니다. 감동인데요.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예. 로컬푸드라고 해서 예. 색소에도 영양소가 있지 않습니까? 예. 가령 예를 들어서 보라색은 눈에 눈에 좀 아주 좋고, 잘 좋고, 빨간 것은 심장에 좋고, 파이토케미컬이 네네, 있죠. 노란 것은 또 면역에 좋고, 네. 그렇게 하는데 그런 색소를 예. 다 그러니까 빼고 정류했다는 데 대해서 예. 그 정류가 그 색소의 영양소가 정류해도 그대로 전달이 되는지. 증류하는 기법이 있는데요. 이렇게 거기까지 있는 말씀 조금만 드릴게요. 증류를 하게 되면요, 그 자체가 이제 안에가 진공성격이니까 증류라는 그 수증기가 약성하고 같이 올라갑니다. 그 올라가는 것을 온도 이제 어느 정도 떨어질 때까지 시키게 되면 이것이 다시 물로 변해서 이 액체 속에 녹아나요. 그러면 한번 질소를 날려야 됩니다. 그러면 질소를 날리고 다음 증류하면 이게 딱 떠올라요. 그것만 받아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그거를 다 잡을 수 있어요. 증류하는 그 기법이 딱 달라서 아까 제가 간단하게 그래서 기법이 다르다고 얘기해요. 그냥 증류하면 다 날아갑니다. 이걸 다시 물속에 녹여야 됩니다. 그 방법을 쓰고 있기 때문에 아마 효능은, 그리고 이제 아까 이 식물을 기를 때도 요소가 있지 않습니까? 요소도 있고 뭐 인, 칼 이런 것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은 또 무거워요. 그렇기 때문에 찌꺼기에 다 가라앉아요. 이 찌꺼기 다 버려야 됩니다.
중압감만 딱 써야 돼요. 예, 이것은 그렇게 만든 거죠. 아마 다른 데서는 이 만들기 어려울 겁니다. 왜냐면 이거 자체 원리를 모르기 때문에. 또 질문하시죠. 예. 저희들은 라이터를 판매를 하고 있는데 예. 저희들 같은 경우는 간이 안 좋은 사람이 집속적으로 쓰고 피로도가 낮아지고 예. 수치사항은 잘 모르겠지만 그런 거하고 지금 여기서 이제 말씀하신 간을 열을 식혀줘야만 된다. 외부에서 이제 라이터는 외부에서 되는 거고 예. 그 식품으로 해갖고 간을 식혀줘야만 간이 정상적으로 돌아간다. 그 말씀인데 네, 자 이제 이 설명을 해드릴게요. 일라이트는 열을 내는 게 아니고요. 기초 체온을 올려준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기초 체온이라는 것은 순환 기능을 활성화시키는 겁니다. 우리 몸에 있는 기초 체온을 올려준다는 것과 열을 내는 것과 달라요. 이게 그 찜질방에 가서 뜨거운 열이 있으면 땀은 나지만 그건 기초 체온이 올라가지 않아요. 왜냐하면 심부열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안에서 열이 나야지 많이 나오는 현상일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기초 체온을 올려주면은 그거는 혈관이 확장이 됩니다. 혈관이 확장되면 순환 기능이 빨라지기 시작을 합니다. 그때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서 혈액 정화제라든지 이런 걸 쓰게 되면 훨씬 더 활성화가 돼요. 라이터를 쓰면서 예, 예, 그렇죠. 그래서 아까 얘기한 이 간은 피를 저장하는 탱크이기 때문에 혈액 자체, 간에 있는 혈액이 이게 뭐 경화되어 있느냐, 어느 정도 점도가 있는 것을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서 이 물 안에 새로운 이미 이제 물 자체가 약간 점도가 있는 물인데 새로운 혈액을 만들어서 자꾸 희석시키면서 예, 여기 있는 독소, 분해, 효소를 만들고 그럼 이게 희석을 시키는 거죠. 그럼 희석시킬 때 순환 기능이 필요하거든요. 그게 일라이트에서 심부열 때문에 말초순환, 혈관 확장됨으로 인해서 말초순환이 빨라지는 결과가 나올 겁니다. 예. 추가 질문은 만약 이 식품을 먹고 지속적으로 먹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이제 말리암 환자들 많이 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좋아지면요, 우리 몸은 스스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걸 꾸준하게 쓴다고 어느 정도까지는 쓰셔야 되겠지만은 그게 이제 좋아지면은요, 사람은 얼굴에서 표시가 나요. 첫 번째, 얼굴이 잘 웃어요. 틀림없어요. 안 아픕니다. 두 번째, 화색이 돌아요. 아, 예. 그 환자들이 보면은 예. 투석도 많이 하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거는 수석 환자는 나하고 아마자 좀 다릅니다. 네, 다른데 예. 투석을 보통 하시는 분 보면은 일주일에 막 3번씩 병원 예, 예, 한번 할 때 뭐 3시간에서 예, 그렇죠. 하는데 그런 분들한테 AKB 솔루션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첫 번째는 이제 투석하는 환자분들은 일단 고통이 심합니다. 근데 이것을 쓰시게 되면 처음에 이제 몸에 이게 뭐냐면 체내에서 흡수율이 빠르다 보니까 이 고통이 먼저 없어질 거예요. 고통이 좀 줄어들고 두 번째 투석하는 횟수가 그거는 이제 어차피 투석하는 분들 좀 오래 쓰셔야 되는데 횟수가 서서히 줄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투석하시면은 얼굴색이 그렇게 변하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다시 밝아지는 것을 보면 틀림없이 이걸 써가지고 밝아지는 것이 나타나면요, 이거는 투석이 준다는 뜻입니다. 고전 반응이 옵니까? 오는 사람보다는 이거는 이게 피부 이렇게 보시면 돼요. 피부가요 매끄러워지냐 안 매끄러워지냐. 투석은요 가죽 주머니에다가 물 담아놓는 가죽이 쉽게 뭐 뻣뻣해지면 꺼끌꺼끌해요. 그런데 정말로 좋아지면 우리는요 이게 정말 가죽이잖아요. 가죽이 매끄러워지는 거죠. 그게 달라지는 거죠. 예. 투석하시는 분들이 좀 수분 보충을 못하게 하잖아요, 병원에서요. 예? 수분 보충을 못하게 하잖아요. 아, 이거는 이게 입을 다시듯이 하시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혹시 예.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혹시
이렇게 질문이 있으시면은 우리 그 단체 카톡방에 있잖아요. 그 올리시면은 제가 여쭤가지고 다시 말씀드리고 교육을 아주 자주 할 거예요. 그래서 시간 되시면은 아셔야만이 우리가 이렇게 접근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꼭 교육이 필요하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0.01%가 누렸던 놀라운 기회를 당신에게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이게 왜 이거 제가 기록했냐면요. 정말로 우리 그 원장님의 환자는 혜택을 본부는 0.01%밖에 안 돼요. 왜? 가진 자들. 이분들만 찾아가지고 그동안 하신 거예요. 그거를 세상에 내어놓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고자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많은 질문이 있으실 거예요. 예, 올려주세요. 제가 다 여쭤봐가지고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정말로 같이 공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가 만들어 보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만 질문 받겠습니다. 네, 자, 좋은 답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늘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